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어제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거 안정화 대책 방안 3.19 대책을 발표를 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는 거, 그리고 강남 3구, 용산구 4개 지역 아파트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게 된다면은 여기 구역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 본다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이 3개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4일 신규로 계약하는 건부터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는 가격이 하락하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대치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이 작기는 하지만 상승은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면서 반사 효과를 누린 지역,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반사 효과를 누린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이 어딘가요? 반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상승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듯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핀셋 규제로 가격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풍선 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올라갈 지역은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라든가 강동구, 마포구 이 4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지역들이 반사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서울자치구의 매매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서초구라든가 송파구, 그리고 광진구, 용산구, 광동구 이런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2월 넷째 주에 본다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굉장히 빨간색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마찬가지로 또 가격 상승폭이 컸고, 마지막 3월 둘째 주에 본다면은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강 건너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강동구까지 굉장히 빨간색으로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리고 송파구까지 4개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묶이게 된다면은 이걸로 인해서 반사를 보는 효과는 어떤 지역이냐? 바로 마포구라든가 송동구라든가 그리고 광진구라든가 강동구 이 4개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 1위가 어디냐면은 강남구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어디냐? 성동구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송파구입니다. 이렇듯 작년 1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데가 바로 강남구 다음이 성동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는데, 그 추가적인 규제가 뭐냐? 조정 대상구역 지정입니다. 그러면은 성동구가 가장 먼저 조정 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강남 3구, 용산구를 빼고 나면은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 거냐? 성동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도 많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수지구, 그리고 두 번째로 금무동이라든가 옥수지구, 세 번째로 왕십리 행당지구, 네 번째로는 마장동이라든가 용답지구, 이렇게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성수동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수동 지역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원체 높습니다. 트리마제라든가
아크로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30평대, 물론 이제 30평대 후반이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45억에서 55억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조정 대상,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금호동, 옥수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동,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리버젠이라든가 파크힐스라든가 아니면 파크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본다면은 30평대 기준으로 대부분 한 22억에서 25억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왕십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왕십리 행당 지역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거의 22억에서 25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듯 성동구는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크게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동구이고, 이 성동구 지역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일 지역, 바로 성동구 그리고 마포구, 이 두 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동구 지역 자체를 투자로서 눈여겨보고 있다면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성동구 지역을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물론 아파트를 매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성동구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많습니다.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면은 그만큼 성동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없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기 전 어떻게 보면은 투자로서는 최적의 타이밍이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성동구 지역에서 재개발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를 눈여겨보신다면 좀 빠르게 움직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방송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성동구 지역이 굉장히 핫한 만큼, 그리고 앞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여기 성동구 지역이 투자로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미나에 오시게 된다면은 이 성동구 지역이라든가 마포구 그리고 광진구라든가 강동구 지역,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지역들을 좀 집중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투자 지역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세미나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1:1 대면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다면은 좀 자세한 지역들 그리고 투자 지역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